3점짜리 구성이 저번보다 오히려 더 할 게 얘기가 없어. 근데 10번은 이제 다 풀었을 거야. 다 풀었을 거고 충분히 맞았을 건데 10번은 설명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뒤에 문제 때문에 그래. 뒤에서 10번을 쓸 거거든. 그래서 10번하고 12번 정도 3점짜리는 이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점짜리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 특징이 뭐 20번, 21번, 29번, 30번 이게 보통 어려운 뭐 3문제 또는 4문제잖아. 20번까지 포함해서. 근데 오늘 거는 이 30번 문제가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저번 회차에 이어서 이 30번으로 나오지 않아도 될 문제가 30번으로 나와서 이거는 설명을 할게. 만약에 안 풀고 보는 사람은 그 문제 무조건 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어쨌든 톡방에다가 지금 이번에 풀 때는 이거 3개를 마지막에 남겨두고 나머지 푸는 걸로 그렇게 따로 얘기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자, 곡선 이 2차식이랑 직선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이제 적분을 쓰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 관계를 보면은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참수가 있고 y는 2라는 선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면적은 여기 이 면적일 건데, 당연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거 교점은 찾아내면 되잖아. 그래서 교점 찾으려고 얘네들 같다고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2인 거니까 그냥 이게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찾아보면은 여기는 0로 나올 거고 여기는 1로 나올 거야. 근데 y좌표를 굳이 여기다 또 대입 안 해도 되지. 왜냐면 y가 2인 거 이미 알고 있거든. 그래서 0,2랑 1,2 이렇게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다음에 뭐 하냐면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일단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의 적분으로 문제를 풀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면 되니까 이번엔 위에 있는 게 직선이거든. 그래서 직선 빼기 곡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적분을 하면 되지.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여기 2랑 마이너스 2는 서로 사라질 거고 이렇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적분하는 거야. 자, 얘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적분에는 1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빼면 되잖아. 그래서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여기 어차피 0 넣으면 다 없어질 거니까 1 집어넣은 걸로 그냥 답이 결정되겠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3이니까 그 결과는 플러스 6분의 1로 결정. 그래서 답은 이제 6분의 1을 찾는 게 어렵진 않았을 건데, 이거 내가 첫 회차인가 두 번째 회차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2차식하고 직선, 이게 꼭 x축이 아니어도 돼. 이렇게 뭐 삐딱한 직선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뭐 x축이 됐든 지금처럼 뭐 y는 2가 됐건 또는 뭐 이런 사선으로 그어진 직선이 됐건 상관이 없어. 자, 어떤 2차식을 이렇게 주고 직선 x축인 것부터 할게. 다시 설명할게. 이거를 까먹은 사람들 많을 거니까 기본 형태부터 설명하고 확장을 하자.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지 이 적분 구간 설정하려고 x축하고의 교점을 찾지. 그 찾은 게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여기까지 써놨으면 약간 기억나는 사람들은 기억날 거야. 그랬을 때 이 면적 구하는 방법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그 정적분의 공식이야. 2차식도 있고 3차식, 4차식 뭐 다 있는데 얘만 하나 기억을 좀 해두자.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해두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식이 이걸 왜 나왔는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증명 되게 간단해. 근데 몰라도 되지만 설명을 할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 방금 한 대로 똑같아. 여기 0하고 1을 잡았으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해서 끝났잖아.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지금 노란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적분을 쓴다 그랬으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x축이 위에 있잖아. 곡선 위에 있으니까 이 x축 즉 y는 0 빼기 곡선 이거야. 이거 적분하면 돼. 방금 한 거랑 똑같지.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직선 빼기 곡선을 해서 구간부터 구간까지 적분을 했거든. 여기도 동일해. 이번에 보여지는 직선은 위에 있는 게 x축이니까 이 x축을 또 다른 표기로 한다면 y가 0인 직선이 될 거잖아. 그래서 y는 0 거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을 뺀 다음에 적분을 할 거고 그때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자, 얘를 조금 확장을 하면은 이럴 수도 있을 거야. 곡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이번에도 ax제곱 bx 더하기 c 그리고 이 직선은 뭐 mx 더하기 n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내가 구해야 될 거는 곡선과 직선이 만나게 되는 교점 알파랑 베타 찾아야 되고 적분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공식은 동일하게 결정이야. 6분의 절대값 a의 두근의 차의 세제곱. 얘를 풀어내는 거는 또 얘랑 똑같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 얘네들을 같다고 한다면 이거 이항에서 할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건 동일해.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게 직선 그리고 아래 있는 게 곡선 이렇게 해두고 적분 하는 결과 얘랑 똑같이 나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그러면은 2차식하고 직선은 사실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절대값 a가 지금 뭘 쓴 거냐면 그냥 2차식의 최고창의 개수를 쓴 거지. 2차항의 개수. 근데 절대값은 왜 씌워져 있냐면 사실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다음에 적분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절대값을 안 씌워도 돼. 그런데 그냥 이 관계를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곡선하고 직선식만 본 다음에 이렇게 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될지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구분을 지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냥 공식을 막바로 적용시키려고 넓이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하려고 이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차 곡선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두 근의 위치만 결정을 하자. 둘을 같다고 한 다음에 근이 알파 베타 얼마로 결정되는지만 나오면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 그것만 써주면 돼. 절대값을 사실 빼먹어도 문제를 틀릴 일은 없지. 왜냐면 넓이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니까 만약에 너네 계산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줘도 되긴 하지 사실. 그래서 곡선하고 직선이 이렇게 될 건데 얘를 확장하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어.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2차식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도 있잖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는 뭐 알파 x제곱 베타 x 더하기 감마. 자, 이렇게 뒀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그래프상 얘가 위에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얘 빼기 얘는 할 거야. 그런데 결론상의 공식은 이렇게 똑같아. 여기가 어딘지 이 교점의 위치만 찾으면 이번에도 역시 두근의 차의 세제곱을 하기는 할 건데 이 창의 개수가 앞에 거랑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얘네들을 갖다고 놓은 다음에 하나를 반대쪽으로 이항을 할 거 아니야? 하나를 반대쪽으로 이항을 하면 x제곱 앞에 개수가 a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까지 넘어올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차이로 결정이 되겠지. 이 차항이 두 개라면. 그리고 이때도 역시 이렇게 절대값 씌워줘서 얘만 플러스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차랑 2차가 나오든 2차랑 1차가 나오든 2차랑 x축이 나오든 간에 우리가 어차피 식을 여기 있는 2차식은 0이라고 하고
이 2차식이 0이 되는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냥 적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결론은 이런 거야. 6분의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들어가면 돼. 2차항의 개수지. 그래서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그리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또는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의 세제곱으로 결정이 된다. 이거 하나는 기억해두자. 뭐 3차는 12분의 뭐 똑같이 하고 4제곱으로 결정되긴 하는데 3차까지 쓸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 2차도 이런 문제를 푸는데 굳이 내가 이 공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별로 할 필요는 없어. 뭐 해봐야 1분 정도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오늘 문제를 설명할 것 중에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얘를 써야 효율적인 문제가 있거든. 물론 이걸 안 쓰고도 문제는 풀 건데 이거를 써야 조금 효율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려고 해. 그리고 내 기억에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이걸 써서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문제를 출제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나 그 사설이나 뭐 서울시 이런 데서는 서울시 뭐 있잖아. 그 지역별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나오는 거. 그런 데서는 종종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얘를 써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문제는 없었거든. 그래서 딱히 언급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문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얘를 써야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 10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어쨌든 그냥 아주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아도 돼. 그냥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얘를 적분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하고 갈까?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였는데 19번이야 19번. 어차피 이거 쓴 김에 19번 문제를 설명하고 갈게.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2차식하고 직선, 뭐 2차식하고 2차식. 결론은 2차식에 대한 적분을 할 건데 적분하겠다는 구간이 두 개의 근으로 결정이 돼 있다면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다. 이것까지만 기억하면 돼. 얘네만 놔두고 여기 한번 해볼까? (19번이야) 19번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못 푼 사람들은 지금 이 내가 설명한 내용을 들었으면 이거 뭐 웬만하면 좀 틀린 사람들 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러면 이번엔 쉽게 좀 풀릴 수 있을 거야. 양수 AB가 있고 자, A랑 B의 합을 구하시오.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인데 fx는 x가 2분의 1일 때 그 값을 갖는다. 그 다음 나 조건은 fa fb가 2분의 1이다. 자, 일단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저번 시간에도 이거 같은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얘만 보고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거 모르면 안 돼.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를 틀리는 건 좋아. 지금은 배워가는 단계니까 틀리는 건 좋은데 적어도 문제를 보고서 내가 하라고 했던 거는 꾸준히 생각하고 꾸준히 복습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더라도 얘를 보자마자 너네가 해야 될 하나는 결정이 돼 있지. 그지? 뭐 하는 거야? 첫 번째로 상수 변수. 저번 시간에 했지. 얘가 상수고 이게 변수니까 변수 자리에 동일한 상수 집어넣어서 단수 하나 얻어내자. 그래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은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 이거 단수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니까 뭐 극값에 대한 얘기가 있고 fa 빼기 fb. 이건 아직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분을 하고 있었어야 될 거야. 자, 미분하는데 마찬가지.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올 건데 상수는 사라질 거니까 변수만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F'X 그대로 대입.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fx의 정체가 대략 보이지? 지금 fx를 미분한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로 추정을 할 수 있지. 자, 지금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냥 양수 AB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일단 F'에서 A 넣고 B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3차식의 그래프가 나와야 될 거고, A랑 B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데 최고창이 양수인 형태. 그래서 F0은 0이니까 0,0은 지나면서 극대극소를 갖도록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fx의 그래프가 된다, 이 얘기. 됐지? 자, 이게 fx의 그래프가 됐을 거야. 자,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뭐 얘가 2분의 1이든 얘가 2분의 1이 되든 할 건데, 아직 뭔지 모르니까 나조건을 보자. 나조건을 보면은 FA에서 FB를 뺀 게 6분의 1이래. A랑 B일 때가 지금 역할이 뭐였냐면 극값이었잖아. 극값이었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으니까 양수지. 그러니까 극값 중에 큰 쪽이 A 그리고 작은 쪽이 B, 이렇게 결정이 됐을 거야. 뭔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이 나조건을 토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아는데, 사실 이 FA랑 FB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약간의 응용이 필요하긴 한데, F'X를 알잖아. F'X를 적분하면 fx로 됐을 건데 a에서 b까지를 빼고 싶으면 여기 b, 여기 a 이렇게 써주면 지금 이 식과 이 식의 의미가 일맥상통하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 적분 배울 때, 정적분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a부터 b까지 fx, dx 이거 쓴 거를 라지 fb 빼기 라지 fa, 이 형태는 엄청 많이 봤는데 괜히 스몰로 주니까 또 생각이 잘 안 났을 뿐인 거야. 만약에 라지로 줬다 그러면 오히려 니네가 f를 적분해서 찾겠다는 생각을 쉽게 했을 텐데, 그냥 스몰 f라고 주니까 이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는 앞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b부터 a까지 내가 적분하는 게 끝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여기 있었던 거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원래 의도 자체는 이건데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b부터 a까지 적분할 건데 f'을 적분을 하잖아, 얘를.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적분한 다음에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abx, 실제로 적분한 다음에 b 그리고 a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는 끝났지. 그 실제로 적분한 다음에 a 집어넣고 b 집어넣어서 뺀 게 6분의 1. 그 다음 2분의 1에서 극값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서 0 된다는 거 하나 얻어낼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단서 하나랑, 그러니까 대입하고 나면 a랑 b에 대한 미지수 2개씩 하나 나오지. 그 다음 여기서도 미지수 2개씩 하나 나오지. 왜냐면 x가 2분의 1일 때 극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f' 2분의 1이 0인 상태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어서 0 된다고 하면 a, b에 대해서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연립하면 문제는 풀린다. 근데 이걸 딱 써놓고 나서 이걸 대입해서 막 또 공통인수 묶어내고 뭐 없앨 거 없애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순탄하지 않을 거를 알고 있다고. 근데 뭐 순탄하지 않다고 해도 또 번호가 19번이잖아. 이 정도 번호대니까 사실 이거는 너네가 충분히 시도를 해봄직한 문제기는 하지. 어쨌든 결론, 이 식에 대한 전개는 생략할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거 공식 이거 하나만 써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f' 2분의 1이 0인 거 하나 쓰고, 첫 번째 여기다 2분의 1 여기다 낼까? 뭐 4분의 1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2분의 1
더하기 A. 이게 0인 게 단수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해야 되는 게 B부터 A까지 F'X 자, 이걸 적분할 건데 방금 뭐라고 했냐면 2차식을 적분을 하는데 그 적분하겠다는 구간이 그 2차식과 직선의 교점, 그러니까 근으로 결정이 된다면 막바로 두 근의 차이로 결정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F'X는 이런 그래프지. A랑 B의 위치 누가 작고 큰지가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F'A도 0이고 F'B도 0이고, 그리고 나한테는 여기를 구하라고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 마이너스는 하나 빼면 되겠네. B부터 A까지 이게 약간 불편하니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A부터 B까지. 자, 그 다음 적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2차식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식을 쓰는 거야.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었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두 근의 차의 세제곱. 두 근이 A랑 B로 결정되어 있었잖아. 큰 거 빼기 작은 거의 세제곱. 이 값을 지금 문제에서 6분의 1이라고 준 거랑 동일하다. 됐나?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전개하는 방법은 해서 맞았으면 괜찮아.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노력을 사실 해야 돼. 번호가 19번이니까 이 내용을 몰랐다면.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풀어야 되는 게 뭐 문제 끝난 게 이 6하고 6이 앞분하고 나면은 B-A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어야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B-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B-A가 마이너스 1인 거 여기에다 대입하면 뭐 A가 됐든 B가 됐든 결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10번을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19번 문제 때문에 10번을 이어서 앞에서 설명을 한 거니까 10번에 대한 문제 복습을 하고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 어차피 너네가 해설을 봐도 아마 이 빨간색으로 풀었을 거야. 노란색으로는 안 풀었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를 쓰라고 하는 문제는 내 기억에 평가원이나 수능에는 없었어. 혹시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 내가 또 기억을 잘 못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사설이나 이제 일반 경기도 뭐 서울시 인천교육청 뭐 이런 데서 출제할 때 어쩌다 한 번씩은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된 거를 아직까지는 평가원 수능에서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중은 개인적으로 그냥 좀 떨어진다고 봐. 그래도 문제 자체가 뭐 이해 못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앞에로 돌아가서 12번 하도록 할게요. 12번 x값이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동안에 절대값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건데, 상함수 지금 나오면 그 문제가 거의 결정돼 있지. 일단 사인 코사인 법칙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건 어떻게 구분하는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으니까 저번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은 하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법칙이 아닌 대부분의 상함수 문제는 죄다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풀자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도 이 사인 EX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2분의 1이라는 선만 잘 그려서 문제를 풀어낼 거야.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무조건 뭐냐면 주기야, 주기. 이 삼각함수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놓으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는데 주기가 몇 번 나와야 되는지 또는 뭐 주기의 절반만큼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게 다 확인이 되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거는 주기. 자, 주기는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sin x라고 썼을 때 이 sin x의 주기가 360도인 거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360도만큼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얘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그게 시초선 동경을 했을 때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 위치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주기를 설정할 때는 이거야. 원함수의 주기가 얼마인지를 알아. 사인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여기가 1x일 때 2파이거든.
근데 그거랑 관계가 없이 이렇게 생각하자. 사인 360도면 무조건 제자리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EX 있지. 이 값이 언제 360도가 되는지 X값을 결정을 해주면 그게 곧 주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가 2x든 3x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인 360도라고 쓰는 순간 원래 자리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됐던 간에 그 값이 처음으로 360도가 되는 x값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2x가 2파이라고 결정이 될 거니까 여기 있는 x값은 파이로 결정이 되니까 나는 0부터 2파이까지 주어지는 사인 그래프를 두 번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뭐 늘리거나 줄인 건 없으니까 그냥 그릴 거고,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아래에 있는 건 위로 뒤집어 주면 되지. 그래서 사인 그래프 출발해보자. 그리고 아래로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지. 이제 처음 그래프는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가 내가 범위 내에서 표기한 사인 2x 그래프야.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보통 이렇게 0쪽에 등호를 주고 2파이에서 등호를 많이 빼서 주거든. 근데 이게 뭐 문제에 따라서 얘가 등호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놔. 여기는 색칠해주고 여기는 뻥 뚫어주고. 자, 그래서 지금 그린 노란색 그래프는 y는 sin 2x 그래프. 근데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운다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만 위로 뒤집어주면 되지. 위에 있는 건 그대로 할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뒤집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절대값 sin 2x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거랑 y는 2분의 1하고 같아지는 실근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y는 2분의 1인 거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 사인이 움직이는 치역이 풀마 1 사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0하고 1 사이의 중간 그 라인에 있는 이 y는 2분의 1이라는 선을 그어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랑 빨간색이랑 몇 군데서 만나는지 세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사인 코사인 법칙이 아닌 문제들은 웬만하면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게 문제가 수월할. 뭐 연습 하나 해볼까? 탄젠트 3분의 4x의 주기를 구하시오. 자, 얘의 주기를 구하라고 했으면 무슨 생각해야 되니? 방금 했던 거랑 동일해.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얼마야?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잖아, 파이. 그러니까 이게 3분의 4x건 뭐 3분의 40x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젠트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게 언제 180도가 되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럼 3분의 4x가 파이니까 x는 뭐 4분의 3파이. 그럼 얘의 주기는 4분의 3파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문제가 뭐냐면 0,-4 이 점에서 y는 x제곱 빼기 2라는 곡선의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의 x절편을 a, 0이라고 했다 이거거든. 그래서 접선 뭐 직관적으로 봐도 그냥 보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접선이 생길 건데, 이렇게 접하는 선이 생겼을 거고 파란색 선의 x절편이라고 하면 이제 x에서 축과 만나는 점이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점 좌표를 a라고 줄 건데 a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야. 자, 접선 문제는 그 문제 풀 때 중요하게 다뤄오기는 했었지. 그 학교 내신 할 때도 이거는 뭐 시험 볼 때 한 두세 문제씩은 나왔던 거잖아. 자, 접선 문제. 모든 접선 문제는 접근 방법을 내가 딱 한 가지로 결정한다고 했어. 뭐 찾는 거냐면 항상 접점. 이 접점을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항상. 자, 파란색 식을 찾으려고 나는 이 접점을 찾을 거야. 그런데 이 접점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임의로 설정을 하지. 이 접점을 편의상 x자리에 t라고 할게. 그럼 y는 t세제곱 빼기. 자,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 우리가 접점을 결정했으면 접선식이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이 점에서 그은 접선식 y 콜 f'(t) 미분해서 t 집어넣을 거니까 3t제곱. 여기까지 쓰면 0,0 지나는 원점 지나고 얘랑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이런 직선, 그게 이 점을 지나도록 평행이동을 하자. 이게 항상 목적이었어.
이렇게. 그치? 이 점에서의 미분값을 쓴 게 그 미분계수가 순간 변화율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이 됐잖아. 그러니까 F'T를 쓴 자체가 이 점에서 접하는 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잠깐 F'TX까지만 쓰면 이 주어진 식은 지금 원점을 지나는 거지. 0,0은 지나고 파란 선이랑 기울기가 동일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T, FT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다면 이 직선을 파란 점으로 당겨온 거니까 이때의 접선이 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파란색 선이 지나는 0,-4라는 점이 있잖아. 그래서 x의 0, y의 -4 이 값만 대입을 해서 t 값을 찾아주면 이 접점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 이거야. 자, 이거 전개하면 -3t 세제곱 더하기 t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이고 여기 -4 그 마이너스 이 쩔로 넘기면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t 세제곱이 1이니까 t는 1이다. 자, t가 1이라고 나왔으면 이 점이 실제로 1, 1 빼기 2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러면 파란색 접선이 완성이 됐네. 이 t 자리에 결국은 1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였잖아. 그래서 파란색 식을 완성을 해보면 1 집어넣으면 3 x 빼기 1 빼기 2 이렇게. 그래서 3x 마이너스 4 이렇게 결정이 된 거지 결국. 자, 그래서 3x 마이너스 4인데 이제 x절편을 물어봤으니까 x값은 3분의 4다 이렇게 나오면 되지. 접선 문제는 기억을 해두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온전히 접선 하나로의 문제는 잘 안 나오고 복합적으로 다른 개념이랑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접선을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조금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15번은 수열 문제 하면서 강조 많이 했던 거야. 우리 기출문제 쉬운 문제 풀면서 얘기했었지. 얘도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자, 다시 정리해. 수열에서 내가 뭘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일단 등차 등비에 대한 공부를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해두자. 왜냐면 등차 등비가 아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수열이니까 대부분의 형태에서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거 외에 등차 등비랑 대입하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었냐면 시그마를 다루는 게 있었는데 시그마에서의 의도가 뭐가 있었는지 생각. 시그마 K 있었고 K제곱 있었고 K세제곱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부분분수 있었고 이 네 가지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혹시나 시그마에 대한 결과를 n에 대한 식으로 준다던가 아니면 뭐 sn이라고 나온다던가 그랬을 때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sn 빼기 sn-1을 해서 일반항 an을 찾자 이거 있었어.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S1이랑 A1이랑 같지 않은 경우도 생겼었지. 그치? 그런 경우에는 SN으로 출발한 경우에 S1이 맞다고. 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거기까지인데. 주어진 문제. 지금 주어진 식을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얘네들을 합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SN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SN은 3n제곱 더하기 n 따라서 Sn-1은 n 대신에 n-1 대입하지.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지. 자, 이게 생각이 났을 건데 여기서 또 습관적으로 an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강조 진짜 많이 했어. Sn에서 Sn-1을 빼면 누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an이라고 한 적이 없지. n번째까지 나열한 애들 중에서 그 바로 직전까지를 뺐으면 n번째의 일반항이 나온다 그랬어. n번째 일반항. 한번 다시. 여기서 지금 내가 SN을 써보면 n 대신에 k 대신에 1부터 n까지 대입을 한 거니까 1 집어넣으면 a1 나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a2가 안 나오고 a3가 나오잖아. n-1을 집어넣으면 a의 2n-3 n을 집어넣으면 a의 2n-1 이렇게 끝났겠네. k가 n으로 도달이 됐으면 a, 2n 빼기 1 여기서 다 끝났을 거잖아. 그러면은 그 밑에는 Sn-1 이 대입하면 처음에 똑같이 나올 거고 이번엔 마지막에 n-1을 대입하고 끝나는 거니까 얘랑 똑같다고 이거랑.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이 똑같은 게 다 없어지는 게 보이고 AN이 나오는 게 아니지. n번째의 일반항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Sn 빼기 Sn-1을 습관적으로 AN이라고 얘기만 안 하면 돼. n번째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의 일반항은 A의 En-1로 결정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뺐으면 A의 En-1이라고 나왔을 거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 빼면 되겠지. 자, 빼보면은 얼마니? 6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같지? 그러면 나한테 A8을 물어봤으니까 이 식이 A의 En-1이라서 홀수밖에 안 나오잖아. 1, 2, 3, 4 대입하면 홀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짝수로 만들어주자. 자, 짝수로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미안 짝수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항으로 쓸게. AN이 될 수 있도록 쓸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En-1을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하자. 이렇게 잠깐 t라고 치환을 하면 이 En-1은 AT라고 쓸 수 있고 EN이 t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6n을 3 곱하기 2n으로 보고 이 2n 대신에 t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자. 뭐 이런 얘기. 3t 플러스 3 빼기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AT가 3t 플러스 1이니까 A8을 여기다가 8 대입해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간격이 자 이렇게 16번 지금 번호가 약간 섞어놨지. 16, 17 그리고 26, 28인데 뭐냐면 지금 다 경우의 수 확률 문제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문제만 그냥 따로 모아놨거든. 이거 4개 그냥 몰아서 합시다. 16번. 자 이렇게 주머니에 흰색 3개랑 노란색 2개가 있는데 갑이 2개를 뽑아. 그리고 나서 을이 2개를 뽑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흰색이 을이 가지고 있는 흰색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정을 해보자. 2개를 뽑고 2개를 뽑는데 갑의 흰색하고 을의 흰색을 구분만 잘 지어놓으면 되니까 갑의 흰색 갑 을이 있고 흰색의 개수를 결정을 해주자.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만약에 갑이 흰색 2개를 뽑았어. 괜히 노란색 쓰면 또 헷갈리나? 흰색을 할게. 갑이 만약에 흰색 2개를 뽑았어. 그럼 흰색 2개가 나왔으면 을은 어떻게 뽑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갑보다는 흰색이 적겠지. 노란색 2개를 뽑으면 흰색이 없어서 지금 적은 거고 흰색 하나 노란색 하나를 뽑아도 얘는 2개인데 여기는 하나니까 그런 거잖아. 그 여기는 뭐 아무렇게나 돼도 별로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 전제 조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갑이 2개를 뽑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만약에 갑이 흰색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다 분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가장 많이 가져서 2개. 그러면 하나 가지는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돼. 갑이 흰색 하나를 뽑았다면 그 말인즉 노란색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랑 동일하지. 그러면 을 입장에서 뽑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내가 만약에 흰색 하나 노란색 하나를 이렇게 딱 가지고 갔으면 을 입장에서는 흰색만 2개 뽑던가 흰색 하나 노란색 하나 뽑는 경우밖에 없거든. 그런데 얘가 하나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는 아예 문제 조건에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16번인데 내가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많이 분류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 얘는 그냥 이 한 가지밖에 성립되는 조건이 없다 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은 일단 갑이 흰색 2개를 그냥 뽑는 거잖아. 흰색 2개를 뽑는 확률.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3개 있던 흰색 중에 2개만 뽑자. 원래는 이 다음에 을이 어떻게 뽑는지를 해야 돼. 을이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인지 뭐 검은색 2개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16번에 지금 전제 조건은 이게 깔리는 게 맞고, 이제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이 전제 조건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을이 꺼낸 공이 모두 검은색이어야 된대. 전제 조건은 지금 이걸로 결정이 됐어. 그치? 전제 조건은 얘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을이 뽑은 게 검은색 공만 2개가 나와야 된대. 전제 조건은 이거. 그리고 그 전제 조건 안에 이 상태에서 을이 검은색만 2개를 뽑아야 되니까 얘는 그대로 올라가겠네. 52분의 30이 그대로 와야지. 그리고 나서 을이 검은색만 2개를 뽑을 거야. 현재 갑이 흰색 2개를 뽑은 상태니까 이렇게 3개만 남아있잖아. 그러면 을은 남은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여기 있는 검은색 2개만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16번 문제. 그냥 뭐 단순하게 이게 내용이 끝이고, 뭐 보다시피 알겠지만 그냥 약분이 되는 거네. 답은 이걸로 결정해요. 3분의 1. 그 다음에 17번. 17번 문제가 긴데 그냥 적당히 줄여서 그냥 우리 쓸 것만 따로 나타낸 거거든. 일단 통계에서 증명이 나오는 경우는 뭐 경우의 수 확률보다 조금 많이 적어. 현저히 적은데 뭐 이 표만 나와 있어도 뭘 해야 되는지 알지. 이산화율 분포표가 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구했었던 게 뭐였냐면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고 EX를 구할 거고, 당연히 VX도 구할 거고, 그 VX를 구하는 과정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으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X 위에 X제곱 쓰고 당연히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X를 구하면 이거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괜히 6이고 지금 3이고 2잖아 분모가. 근데 될 수 있는 한 통분시켜 놓고 하자 그랬어. 어차피 분산을 구할 거면 이게 연산이 조금 더 빠르니까. 자, 그래서 분모는 지금 다 6으로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평균 구할 거면 곱해서 더하는 걸로 끝이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1 더하기 4 더하기 9. 그래서 이게 6분의 14, 3분의 7 이거 하나가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가지 가. 아니네. VX가 가야. 미안. 이거 3분의 7 문제에도 주어져 있고. 자, VX를 구할 거니까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 빼지. 여기도 분모를 맞춰놨으니까 1 곱하기 1, 2 곱하기 4, 9 곱하기 3 1, 8, 27 이게 제곱의 평균. 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지. 3분의 7의 제곱.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6분의 36 에? 맞아? 6분의 36이야? 맞네. 600이 9분의 49. 6, 9, 54니까 9분의 5네. 9분의 5. 이게 가야. 이게 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2의 x바랑 그리고 v의 x바. 이걸 물어봤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을 다 모아서 다시 평균을 내면 그건 항상 전체 평균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우리가 구했던 분산이 있는데 표본의 개수가 지금 나와 있잖아. 그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전체 집단의 분산을 그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 n분의 v를 쓰잖아. 그래서 10분의 9분의 5. 그래서 90분의 5지. 90분의 5. 18분의 1. 이게 그 두 번째에 들어오는 거. 이게 나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나와 있는 단서가 이게 있지. 대문자 y가 10의 x 바다. 이걸 준 다음에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게 v의 y를 구하라고 했어. 이러고서 v의 y를 구하시오. 사실 증명 문제 치고 너무 쉬웠지. v의 y를 구하는 거니까 y 대신에 10x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v의 10x반 v의 ax 더하기 p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a제곱 vx지. a제곱
그리고 vx. 그래서 이걸로 답을 결정. 뭐 아주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산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냈던 거 분산을 바꿔내고,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서 그 변수에 적당한 실수배를 했을 때, 식의 변형을 했을 때 바꾸는 과정까지 뭐 아주 간단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은 그냥 소소한 팁인 건데, 이것도 우리 교과서 풀 때 내가 얘기를 다 했었거든. 자, 문제는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많아야 돼. 그러니까 앞면 6번, 뒷면 0번, 그 다음에 5, 1, 4, 2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얘를 굳이 풀어낸다면 6번 중에 6번 모두 다 앞면이 나오고 뒷면은 0번 나오게 설정을 하자. 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 충분히 시행횟수와 확률, 이 독립시행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런데 그 얘기를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동전 문제나 뭐 주사위 문제 또는 그 뭐 동전을 10번 던지는데 짝수가 나오면 앞으로 몇 칸, 홀수가 나오면 뒤로 몇 칸, 그랬을 때의 기대값, 이런 거 할 때 다 설명했던 거야. 자,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를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7가지지. 7가지. 앞면이 6개 나오는 것부터 0개 나오는 것까지 총 7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여기만 알고 싶은 거야. 이것만. 나겠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 파란색의 확률이랑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앞면이 6번 나오는 거랑 반드시 똑같은 거는 뒷면이 6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파란색 동그라미의 확률이나 밑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의 확률이나 반드시 동일하지.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맞는 대칭성이 성립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자고 얘기를 했었냐면, 전체에서 빼자. 누구만 뺄 거냐면 이것만. 얘만 빼서 반으로 쪼개면 얘의 확률 또는 뭐 이거의 확률로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에서 얘만 빼는 거지. 6번 중에 3번은 앞면, 그리고 3번은 뒷면. 이걸 뺐으면 지금 현재 파란색 더하기 빨간색인 상태니까 얘를 반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 번만 해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8번. 이거는 뭔가 교과서에서 풀었었던 것 같아. 교과서에 아마 이 기출문제를 실어놨던 것 같은데, 그러게. 작년 수능 29번이야. 29번. 그래서 이건 뭐 풀었던 기억이 있어서 뭐 문제 푼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자, 사탕이 6개 그리고 초가 5개 있는데 A는 사탕이 1개 이상 있어야 된대. 자, 조건을 보면은 A한테만 사탕의 조건을 걸고 B한테는 초콜릿만 조건을 걸고 C한테는 사탕이랑 초콜릿의 조건을 같이 걸어놨어. 1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A가 사탕 1개 이상일 거면 일단 A한테는 그냥 사탕 하나를 줘버리면 되잖아. 없는 거지. 그 다음에 B한테도 초콜릿을 하나 줘버리면 돼. 이렇게. 그럼 나머지 얘네만 가지고 알아서 분배하면 지금 가조건 나조건은 끝난 상태인 거지. 같은 거니까 굳이 6실이라고 선택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하나 주면 5개 가지고 알아서 뿌리면 돼. 여기다 하나 주면 나머지 4개 가지고 알아서 뿌리면 되는데, 이 다의 조건에서는 C가 사탕하고 초콜릿을 합쳐서 1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뭐가 됐든 받기는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 1개 이상을 받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말의 뭐냐면 C가 안 받는 것만 제외하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A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여기다가 하나를 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탕 하나 줬으니까 나머지 5개를 A, B, C한테 알아서 주면 돼. 알아서. 이렇게. A랑 B랑 C랑 몇 개 가졌는지 모르겠어. 일단 조건 만족시켜놨으니까 다 뿌리자. 나 조건을 만족하게 할 거면 B한테 초콜릿 하나 줬으니까 A, B, C가 가진 거를 4개로 그냥 결정을 해주자.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 뺄 거야. 뭘 뺄 거냐면 다의 경우를 뺄 건데, 얘는 사탕 초콜릿 합쳐서 1개 이상이면 되니까 C가 못 받는 것만 배제하면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C가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5개를 A랑 B만 나눠 가지면 되지. 여기 있는 4개를 A랑 B만 알아서 나눠 가졌다면 C는 아무것도 못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C를 고려 안 한 거지 아직. 그 C를 고려 안 해서 다 했는데 여기에서 C의 조건이 아닌 것만 빼버린다면 반드시 C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살아남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 중복조합 문제지. 3H5, 3H4, 2H5, 2H4 곱한 거에서 여기 곱한 거를 빼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거지. 위에 있는 거는 3H5 그리고 3H4에서 뺀다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빼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 16, 17, 26, 28. 자, 27번, 30번 설명할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3개, 또 3등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3개 안 봐도 됩니다. 다음 27, 30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해도 괜찮아. 27번하고 30번. 27번은 또 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얘도 크게 설명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삼각형 AOB가 16이래. 이 면적이 16이야. 그런데 뭐 이 길이가 4인 게 나왔으니까 이 높이가 8인 게 나와야 되겠지. 2분의 1, 4 곱하기 8을 해야 16이 결정이 될 거잖아.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A점에 Y좌표가 이제 8이라는 거는 알 수 있어. 근데 또 A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개의 곡선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2의 x-1이랑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9분의 a가 같아야 되고 그 같은 y 값을 지금 8이라고 준 거지. 그래서 뭐 별 내용은 없는데 여기서 일단 얻어낼 수 있는 게 2의 x가 9인 거 있지. 2의 x가 9. 그래서 이걸 보고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해도 되긴 하지만 별로 안 좋은 거. x를 로그 2의 9다. 뭐 이렇게 당연히 써도 됩니다. 2의 x제곱을 해서 9. 그걸 만족하는 x. 지수가 궁금해서 나오게 된 게 로그였으니까 이 지수에 있는 x가 로그 2의 9다.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지 당연히. 그래서 x가 로그 2의 9니까 여기다 로그 2의 9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당연히 되긴 하는데 뭐 빨간색으로 안 가고 노란색에서 마무리를 충분히 지어도 되잖아. 2의 x가 9니까 2의 마이너스 x는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한 거 역수니까 9분의 1이지 9분의 1.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9분의 a 이 값으로 8을 만들어내자. 뭐 이게 문제가 끝인 거지. 그래서 a 값은 71 이렇게. 그래서 뭐 빨간색을 로그 x를 로그 2의 9라고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런 거 관계를 괜히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해야지. 그 다음 마지막 30번. 30번도 왜 30번으로 이 문제를 배치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아까 뭐 시험 문제로 29번이었던가? 그치? 17년 9평 29번. 뭐 한 4년 전, 5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29번의 수준도 아니지. 보면은 구간은 0부터 8까지 함수를 그 4를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 여기는 2차 곡선, 그리고 여기는 1차 직선. 그 다음 실수 A에 대해서 A 값이 0부터 4까지 움직일 수 있대. 그러니까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A부터 A 플러스 4까지 fx, dx의 최소값을 구하시는데 자 이거 해석할 게 되게 간단한 게 A는 일단 여기 이 노란 선 위를 움직일 수 있고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A로 출발을 해서 A 플러스 4까지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4칸의 면적을 구하시오지. A부터 A 플러스 4까지 4칸의 면적을 구하는데 그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요. 자 그래서 되게 쓸데없는 분류를 한번 해보기는 할게. 일단 첫 번째 A가 그냥 0이라고 두자. 만약에 A를 0이라고 했다면 0부터 4까지 이 곡선의 면적으로 결정이 될 거야. 만약에 A가 0이면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면적은 0부터 4까지 곡선의 면적. 배운 거 또 쓸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4인 경우도 해볼게. 만약에 A가 4에 있었으면 4부터 4칸은 8까지니까
이때 적분할 거는 4부터 8까지 직선 적분이야. 그래서 일단 이거 두 개 뭐 찾기는 찾아볼게. 자, 이거는 아까 오늘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적분을 하긴 하는데 하필이면 0하고 4가 그 2차식의 두 개의 근이잖아, 근. 그러니까 떠올려봐. 출발이 뭐였어? 6분의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쓰자고 했잖아. 지금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면 그 넓이 문제에서 마이너스로 표현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 쓰고 절대값을 붙이던가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를 떼고 1이라고 생각하든가 상관없지. 그 다음에 두 근의 차의 세제곱 4 빼기 0의 세제곱이죠. 그 4의 세제곱이니까 64.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3분의 32로 확정이 되는데 뭐야. 그래서 만약에 a를 0이라고 뒀으면 이거는 지금 3분의 32로 확정이다. 상수로 결정이 되겠지. 만약에 a가 4야. a가 4면은 이번에는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인데 저번 시간에 했어. 이것도 4회차 할 때 얘기했었는데 적분의 의도가 곡선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잖아. 직선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대 적분 안 하고 그냥 삼각형의 넓이로 구한다고. 그래서 2분의 1 밑변 높이 4 곱하기 4니까 16, 8이네 8. 이건 절대 적분 안 하지. 자,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 A가 0인 경우랑 4인 경우를 했는데 도대체 왜 0인 경우랑 4인 경우를 했냐면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4를 기준으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여기로 잡을 때랑 여기로 잡을 때만 하나씩을 쓰는 거고 이제 0하고 4 사이에 적당한 A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A부터 A 플러스 4까지를 구하는 데는 반드시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 정확히 직선으로 둘러싸인 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문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지 절대 여기서 답이 결정이 안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당연히 우리는 A 값이 0하고 4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자, 그래서 세 번째 A 값이 0하고 4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0하고 4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으면 여기부터 4칸 가면 반드시 이 직선이 있는 라인까지 넘어올 거고 이제 이 면적하고 이 면적에 대한 식만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이건 비교적 너무 쉬웠어. A부터 4까지 곡선 적분. 자, 그 다음에 4부터 A 플러스 4까지 직선 적분. 자, 정리를 하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2x제곱 여기에 a랑 4를 낼 거고 직선은 적분 안 한다고. 4부터 a 플러스 4까지 4 더하기 a니까 이 간격이 현재 a인 거지. 직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 그럼 a만큼 늘어났으면 당연히 y값도 a만큼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a제곱. 역시나 직선에 대한 적분은 따로 하지 않고 삼각형의 넓이로 풀어내자. 다음 이제 4 집어넣고 a 넣으면 끝이니까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32. 그 다음에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 그리고 뒤에 2분의 1a 제곱. 그래서 문제가 다 끝났네. 여기 3분의 1 해제곱 하나 있고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분의 1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96 3분의 64 빼면 3분의 31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낸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함수 그래프 나올 거고 미분에서 극대극수의 위치를 확인을 할 거잖아. 그러면 극대극수의 위치가 0하고 4 사이로 결정되는 거 그게 누구로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거 잠깐 여기다가 쓸게. 미분을 해보면 이거를 S라고 하자. S 면적이니까 SA라는 식으로 잡을게. 미분을 해서 S'A라고 잡으면
a제곱 마이너스 3a. 그럼 a로 묶어내면 a 빼기 3이니까 지금 주어진 식의 극대극소가 a 값이 0일 때랑 3일 때로 잡힌다 이거야. 그럼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가 3일 때겠지.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a 값의 범위가 애초에 0하고 4 사이에 있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얘는 어차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여기. 그래서 a 값에 3만 대입하면 답 결정할 수 있다. 자, 3등급이 목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해도 근데 사실 2등급이 나옵니다. 20번, 21번, 29번 3개 틀려도 2등급은 나와. 2등급까지 한 거야 사실. 자, 지우고 마지막 20번, 21번, 29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20번. 개인적으로 좀 이런 문제는 그 번외 상관없이 그냥 좀 항상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를 보니까 약간 놀랬던 게 2008년 수능 나형 16번 2008년 2008년이면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2008년에 아주 대단한 일들이 있었어. 자 보자.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니까 해야 될 게 또 정해져 있겠지. 문제. 아직 기억, 니은, 디귿을 보지 않고 여기 있는 수식 관계를 보고서 찾을 수 있는 건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기억하고 니은은 풀려 있을 거고 그 다음 디귿은 주어진 단서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찾으려고 해보자.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기억, 니은만 풀어놓고 잘 찍자고 1000원에 맡겨야 됩니다. 이게 뭐 19번, 20번에 보통 이렇게 기내리 문제가 나오잖아. 이 하나를 맞추면 너네 표준 점수가 많이 올라가, 많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푸는 연습까지는 번호가 어렵든 쉽든 그냥 항상 하고 있어봐. 그래서 이지선다로 만들어 놓고 맞으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여기서 20번까지 맞췄다. 그럼 뭐 1등급도 나오는 거야 실제로. 보자. 해석할 수 있는 거 먼저. 자, 문제는 수식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그냥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 왜냐면 지금 다 함수로 줬잖아. 직선 하나 주고 미시 2이고 3인 로감수를 줬어. 그리고 걔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한대.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나서 사실 막연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봐야 돼. 할 수 있는 거를. 자, 일단 뭐 관계를 좀 보자. 이 x1하고 y1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매번 얘기하지만 다함수끼리 연산이 가능해. 그리고 로그함수도 미시 같은 경우는 연산이 가능한데 뭐 다함수하고 로그함수, 뭐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 이런 거 교점 못 잡아. 만약에 그 교점을 잡을 수 있게 주려면 x값이 굉장히 그냥 특별한 값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냥 딱 봤는데 1을 넣는데 같아진다, 뭐 2를 넣는데 같아진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서로 다른 함수를 준 다음에 교점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실제로 교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니 적당한 대소관계로 문제를 접근하자. 뭐 이런 거야. 다시. 직선하고 곡선을 줬는데 여긴 다함함수, 이건 로그함수. 통상적으로 다함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교점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이 x1, y1이 얼마가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럼 x1, y1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치자. 그 값을 정확하게 결정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굳이 좌표를 이렇게 나타냈다면 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자, 이제 알 수 있는 거 그냥 좀 무작위로 써볼게. 뭐 관계 보이는 거 여기서 쓰이든 안 쓰이든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만 지금 이 그래프만 보고서 너네가 뭔가를 찾기는 해야 돼. 아주 막연하긴 하지만 몇 가지를 찾아보겠다고. 일단 x1보다는 x2가 큰 게 당연히 보이지. 여기 있는 이걸 잠깐 표시를 할까? 여기 x1, 여기 x2. 그다음 이거 y1, 이거 y. 뻥이야 뻥. 위에 게 y1, 이 y2.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표시 하나 했는데 뭐냐면 모든 로그의 1이 0이니까 지금 현재 이 위치가 1인 거를 알고 있어. 그리고
얘가 1일 때 y좌표도 1이니까 대충 있지? 1하고 x1, x2하고의 위치 관계 1하고 y1, y2의 위치 관계 이런 거 약간 나오지? 그래서 x1은 1보다는 크고 x1보다 x2가 크고 얘가 뭐 2보다는 작다. x들끼리의 관계는 이게 나올 거고 y들끼리의 관계 0보다는 y2가 크고 그 y2보다는 y1이 크고 그 y1보다는 1이 크다. 뭐 일단 이런 대소관계 정도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게 뭔지 봐봐. 지금 뭐 얘네들 대소관계는 찾았어. 그리고 뭐 약간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안 본 상태라고. 이 대소관계 말고 또 뭘 알 수 있을까? x1, y1이라고 이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거 이 빨간 선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에 대한 비교도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지 그냥 찾아보는 중인 거야. 빨간 선에 대한 기울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x1분의 y1, x2분의 y2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지. x1분의 y1 그리고 x2분의 y2. 자, 이렇게 딱 써놨으면 순서를 바꿀게. x2분의 y2 먼저 쓰고 x1분의 y1을 쓰자. 자, 내가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쓴 이유, 지금 우리가 이 점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 그래서 점들의 대소관계를 쓰는 것도 좋고 뭐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울기를 지금 나타내는 중이야. 기울기를 왜 나타내냐면 우리가 아까 1,1 잡아서 여기 있는 기울기가 노골적으로 1이라는 게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기울기보다는 얘가 크고 이것보다는 얘가 크다. 그래서 뭔가 기울기들 간의 관계도 나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좋은데 아직 내가 쓰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거 아무것도 안 썼지. 아, 이거 하나 썼나? 1,1인 거? 이거 하나 빼고는 지금 쓴 게 없는데 지금 이 라인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두 개의 점으로 만들어내는 이 파란 선의 기울기도 확인을 할 수 있어. 파란 선의 기울기 x2 빼기 x1 그리고 y2 빼기 y1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뭘로 쓸까? 노란색으로 쓸까? 자, 하나 더 뭐 하냐면 로그의 점이 잡힌 걸로 뭐 xy 지금 좌표를 나타내봤고 그 점을 토대로 기울기의 대소관계도 나타내봤고 얘네 두 점 가지고 이런 것도 뭐 찾아냈대.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너네 그 내가 수식 주어져 있을 때 이거 x1, y1으로 잡으라고 안 하지.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건데 너네 y는 fx라고 나와 있을 때 이거 점 뭘로 잡아? 이거 a, b 이런 식으로 안 잡지. x 좌표를 a로 잡으면 y 좌표는 fa로 잡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여기는 y1은 이 x1을 여기다 대입한 거 마이너스 x1 더하기 2로 보이기도 하고 당연히 여기에다가도 대입해서 써놔야 돼.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로그 2의 x1이 y1이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로그 2의 x1이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마찬가지. 이 y2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x2 더하기 2라고 쓸 거야. 그런데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로그 3의 x1이라고도 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공부가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닌데 너무 막연하다 문제가. 이걸 보고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보이니까 오히려 그냥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도 더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문제를 뭐 고민할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한 3명 정도는 있어. 3-4명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을 건데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안 보이네. 그러니까 기억력 이것을 봐야지. 이게 아니야. 모르겠잖아. 어차피 시간 안에 얘를 못 풀었을 거야. 시간 안에 못 풀었으면 끝나고라도 바로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거를 뭘 할 수 있는지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기억력 이것을 보면은 로그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얘는 안 쓸 거야. 아마도.
모르지 뭐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안 쓸 걸로 보여지거든. x2는 x1이 뭐였어? 안 쓸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너네가 기억 니은 디귿을 봤을 때 얘기잖아. 기니디를 보지 말라고. 안 본 상태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일단 출발 순서야. 그래야 이제 내가 여기까지 해석을 해놓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봤는데 뭔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써놓은 것 중에 아직 쓰지 않은 단서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기니디 문제 어차피 매 회마다 나오긴 할 텐데 계속 그때마다 얘기를 할게. 기억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네. 자, 지금 아까 맨 처음 노란색으로 쓴 거에서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 이게 0보다 y2가 크고 y1이 크고 1인데 그 1보다 이렇게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네. 이렇게 멍청하게 써놨어. 얘를 여기다 떼다 붙여야지. 그지? 1보다 작은 데에 y1이 있고 y2가 있고 0이 있다. 이런 거지 지금. 그치? 그래서 x1, y1, x2, y2에 대한 관계가 0부터 2 사이에 저렇게 잡힌다는 게 나왔네. 그럼 기억은 또 풀려있다. x1이 y2보다 크냐? 그러네. x1, y2보다 크네. 알 수 있지. 기억나네. 그 다음에 니은. 니은도 답이 정해졌지? 자,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 지금 내가 찾아놓은 거에서 이 등호가 있는 식이 뭐밖에 없네. 세 개가 있네. 파란색하고 여기 있는 노란색. 그러니까 지금 x, y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는데 여기 뭐 x1, y1 있고 여기도 뭐 x2, y2 있으니까 저 노란색의 등호를 보던가 아니면 파란색의 등호를 보던가 이거야. 근데 이 차에 대한 관계는 여기서 보이지? 그러네.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파란색으로 해도 되네. 자, 파란색으로 먼저 보면은 x2 빼기 x1으로 정리하자. x2 빼기 x1으로 정리할 거면 얘 1로 보내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에 x2 빼기 x1 이게 y2 마이너스 y1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니은 성립하는 게 보여지잖아. 근데 그걸 노란색에서 또 어떻게 접근하냐면 x, y들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 위의 식하고 아래 식 빼버리면 되는 것 같아. 됐어? 빼면은 2랑 2 없어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우변은 y1 빼기 y2 나오네. 그치? y1 빼기 y2는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뭐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관계가 보인다. 그 다음 디귿 x1 y1의 곱이 x2 y2보다 크다. 근데 이 디귿은 이제 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나는 이걸 처음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점이 이렇게 있잖아. 사실 나는 처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x1, y1 이게 뭘로 보였냐면 x1 곱하기 y1이라서 이 위에 있는 사각형으로 봤어. 맨 처음 이거 여기 있는 사각형 이게 x1, y1 그 다음에 x2, y2는 이 점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를 곱한 거니까 이 빨간 사각형. 그래서 그 파란색하고 빨간색에 면적 비교를 하라는 걸로 내가 해석을 했거든 맨 처음에.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좀 가능하긴 하지. 디테일을 그렸는데 당연히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클 것 같지.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약간 뭐라 그래? 망언이라고 해야 되나? 개소리야 개소리. 근데 사실 내가 그래프만 딱 그려놨어도 그렇잖아. 뭐 여기 이 파란색하고 여기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 왜냐면 이 시장이 아니라 이 뭐야 뭘로 해야 돼 이거? 이 색깔이 없으니까 약간 불편하네. 노란색? 이 노란색 사각형은 어차피 둘 다 공유하고 있잖아. 노란색 사각형에 해당되는 게 사실 여기. 그래서 그 맨 처음 볼 때는 직관적으로 그냥 얘가 얘보다 클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일단 디귿이라고 사실 그냥 그 좀 정해놓고 왔어. 되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데. 그래서 저걸 사각형으로 어떻게 보여야 되나를 생각했는데 좀 안 되더라고 잘.
그래서 내가 기하적으로는 사각형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이거지. 뭘로 했냐면 지금 문자가 4개잖아. 이 문자 4개인 게 불편해서 문자를 하나씩 줄여간 거야. 그래서 여기 y를 x1으로 바꿀 수 있고 y2를 x2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y1을 x1으로 바꿨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y2를 x2로 바꿨거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해보면 2x1 마이너스 x1 제곱 2x2 마이너스 x2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다 이항을 할게. 얘를 넘길까? 얘를 넘기게. 얘를 넘기면은 x2 제곱 빼기 x1 제곱 그 다음 2x2 더하기 2x1 빼기 2x2 이렇게. 얘가 0보다 큰 게 맞다면 뭐 디귿이 맞겠지. 그게 합차가 보이니까 x2 마이너스 x1 x2 플러스 x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묶어내자.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2 빼기 x1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으로 다 묶어내지. 그러면 x1 더하기 x2 빼기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이 0보다 큰 거 이걸 보이면 되는데 이제 다시 또 뭘 쓰냐면 또 얘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아까 대소관계 다 찾아놨잖아. x2에서 x1을 빼 x2에서 x1을 빼 당연히 양수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으니까. 그 다음 x1 더하기 x2에서 2를 뺀대. x1하고 x2 자체가 이미 1보다 컸잖아. 그럼 얘네들을 더했으면 당연히 2보다 크겠지. 그럼 2보다 큰 값에서 2를 뺐으니까 여기도 여전히 플러스.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큰 양수가 맞다. 이거.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공정을 했다. 그래도 많이 불편하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뭐 문제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2008년이면 뭐 12, 13년 전이야. 12, 13년 전. 13년 전. 뭐 했어 그때 너네? 약간 13년 전 하면은 또 이게 뭐가 들키는 것 같아가지고 나이 세지 마. 나이 세는 거 아니야. 그 너무 오래된 문제니까 잘 기억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뭔가 나는 그래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뭐 생각을 해봤다고.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사각형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고민을 한 거야. 기하로 그러니까 도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봤는데 거기서 어떤 답을 못 찾아내니까 수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흐름이 비슷하다고. 내가 얻어낸 단서를 토대로 이 문제들을 풀어낼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돼. 그럼 혹시 내가 놓친 단서가 있나? 아니면 내가 표현한 것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또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못 보고 있나?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다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왔는데 내가 쓴 거 다 한 거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거 사각형으로 보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뭔가 이 사각형들의 차이로 비교를 하라는 거 같은데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지. 현재 내 상황에서 이걸로 더 이상 해석을 못 하겠다면 이 가능한 게 뭐가 있을지를 다른 방향으로 또 돌려봐야 돼. 그래서 이제 문자를 하나 줄여보고자 이제 저렇게 수식에 대한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 자, 21번, 29번으로 넘어. 21번은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 값을 구하시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아직 몇 차인지는 모르지. 그래서 그냥 n차라고 둔 건데 일단 가조건을 보니까 f0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이게 몇 차든 상관없이 맨 마지막에는 상수항이 이제 마이너스 3일 거다. 이건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가는 더 고려를 안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나조건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6x-6보다는 크거나 같고 2x 세제곱 빼기 2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이걸 또 수식을 이 상태로만 두고 보면 잘 모르겠지만 직선하고 3차 그래프는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나타내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자 6x-6인데 기울기가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인 거. y절편이 마이너스 6. 여기는 x가 0일 때 마이너스 2지. 아 오케이. 자 여기 마이너스 2고 얘는 x가 0일 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정도의 경계점들로 출발하는 거지. 뭐 시작점이라고 할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프를 나타내 볼게. 일단 6x-6 그래프 0,-6을 지나고 1,0을 지나지. 그리고 기울기가 6이니까 이건 꽤나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0인 점을 지나야 돼. 이게 6x-6 그래프고 여기 x축하고의 교점이 1이다. 이거 하나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x 세제곱 빼기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두 칸 내린 거지. 그냥 y는 x 세제곱을 조금 더 가파르게 만들고 두 칸만큼 내리면 되잖아. 그러면 원래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약간 탄젠트 그래프랑 비스무리하게. 근데 그거를 두 칸 내렸으니까 이 점 지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런데 얘도 지금 1 집어넣으면 0 지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중요한데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 내가 이렇게 딱 그렸잖아. 그럼 이거 그냥 끄덕끄덕 하지 말고 의문 하나 가져봐. 지금 무슨 의문이 있어야 되냐면 아니 파란색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지 아니면 1,0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갈지 너 어떻게 알고 있어? 이거 물어봐야 돼 당연히. 어떻게 이걸 내가 확신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다시 직선이 있고 파란색도 여기를 지난대. 근데 3차식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스쳐 지나간다는 거를 확신을 했어. 자, 왜 했냐면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이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절대 노란색 아래로는 그래프가 안 깔린다는 얘기야. 자, 그렇기도 하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곡선하고 직선이 나오면 내가 출제의도 뭐라 그랬어? 곡선하고 직선이 나올 때 출제의도 접선이야, 접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를 얘네가 접선 관계로 안 나오게끔 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은 얘네들의 대소 관계로 이렇게 접한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혹시 얘네들 접선 관계를 물어보진 않을까? 이거는 염두를 해두자.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높잖아.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fx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fx는 여기를 지날 거고 그리고 노란색하고 파란색 사이여야 되니까 느낌상 이렇게 되겠지?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지나서 이렇게 사이로 딱 기어 나오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딱 해놓잖아? 첫 번째 생각. fx 몇 차로 보이니 지금? 3차랑 1차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 내 직관적인 판단으로는 2차로 보여. 2차로. 뭐 3차 아래 깔리고 1차 위에 있고 뭐 그렇게 가는 이참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일단 2차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자, 이게 얘네가 셋 다 1,0을 지나지. 공통인 1,0을 지났는데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서로 접하는 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빨간색도 여기서 당연히 접해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단서는 두 개. 자, 첫 번째는 무슨 단서가 있냐면 빨간색 역시 1,0을 지나야 되니까 x 대신에 1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지. 그럼 미지수 하나씩 하니까 딱 머릿속에 바로 생각이 들어서 1을 다 대입한다고. 1 대입해서 1 더하기 a 빼기 3이 0. a 나왔다. a는 2. 그래서 문제를 봐. a가 2야. 그 다음에 약간 문제를 조금 보기를 약간 잘못 준 것 같은데 3을 대입을 하면은 9, 6, 3이니까 12. 이게 보기 있으면 오답률이 조금 더 올라갈 거야. 얘도 1,0 지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1, 0을 대입했더니 a 값이 2라고 나왔어. 그럼 a가 2니까 집어넣고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었는데 보기에 없어.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여기서 할 텐데
만약에 이 보기에 12가 있었다면 오답률이 좀 더 올라가기는 했을 거야. 자, 그런데 왜 아닌지는 지금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20번, 21번, 29번, 30번 이 4개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 킬러 문항들을 푸는데 이 정도의 풀이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돼. 무조건. 절대 이런 난이도로 이제 이 킬러 문항들을 출제를 안 해. 그러니까 더군다나 21번, 30번은 그러니까 어차피 30번은 이제 니네가 이제 30이라고 적혀있는 문제들을 보잖아? 그럼 거의 손을 못 댈 가능성이 커. 근데 뭐 20번, 21번, 29번은 그래도 손을 댈 수 있음직한데 그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30번 다음으로 많이 어렵게 나오는 게 21번이야, 나영에서는. 그러니까 그 20, 이거 딱 해놓고서 나 21번 풀었다 막 1등급 막 이러면 안 돼. 위험해, 되게 위험해. 한번 의심을 꼭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왜 복이 없는지 확인을 할 건데, 지금 여기 특징이 뭐냐면 직선에 접하잖아. 접하면 이 직선이 곧 접선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접선이 나왔으면 무조건 뭘 생각해야 돼? 아까 있었던 접선식,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하다 이걸 했었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 미분에서 여기서 과연 그 프라임 값이 6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a를 2라고 했으면 지금 fx가 x제곱 더하기 2x-3인 거거든. 그럼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해봐야지. 미분을 해서 1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그 미분계수가 동일하게 나오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지금 어디서 틀렸냐면 내가 2차라고 가정한 데서 틀린 거야. 1차랑 3차 사이에 있을 거니까 2차라고 생각을 했잖아. 일단 그게 안 됐다는 거는 알지. 자, 그러면 차수를 올릴까 내릴까? 차수를 올려야 돼. 내리는 걸 한번 해볼게. 내리면 1차란 얘기잖아. 당연히 1차로는 출제 못하겠지만 1차면 얘랑 얘를 지나게끔 그리면 노란색보다 아래로 깔리는 게 무조건 있어. 항상 크지 않을 거다. 1차는 어차피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번엔 3차로 3차. 자, 3차를 할 건데 이거 내가 4차까지는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4차까지는 뭐 이미 말투에서부터 딱 안 갈 것 같은데 그게 딱 뭐지? 4차로는 왜 못 가냐면 3차랑 4차 비교했을 때 무한대로 보내봐. 3, 4차에 무한대로 보내면 4차가 훨씬 빨리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이 4차였으면 언젠가는 이 파란색을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거야. 근데 파란색보다 무조건 아래에 깔려 있어야 되니까 빨간색은 절대 3차를 넘을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2차가 아니었으면 3차임을 확신하고 가도 괜찮아. 그럼 단서는 됐지?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단서 하나 1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는 거, 그 다음 미분해서 1 집어넣어서 6이 돼야 되는 거, 여기까지만 찾으면 A값, B값이 다 결정이 된다. 뭐 그래도 비교적 쉽게 풀기는 했는데 2차에서 해놓고서 막 안 나왔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2x 플러스 a 4 9 4 3 12 21 18 그래도 없네. 자, 마지막 문제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내 개인적인 주관인데 약간 철 지난 것 같은 문제. 근데 이제 가영에서는 이 격자점 문제가 거의 자취를 많이 감췄는데 나영에서는 그래도 아직 종종 나오는 것 같아. 자, 뭐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줬고 자연수인 n은 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곡선의 경계 및 내부에 있는 점 A, B가 있는데 A, B가 자연수로 결정되는 점의 개수가 4개여야 된다. 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 첫 번째, 일단 이거 해석하자. 이거 뭐야 이거? y는 3의 x 빼기 n,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n.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n하고 플러스 n을 없으면 완벽하게 역함수인 건 보이지? 그렇잖아. y는 3의 x랑 y는 로그 3의 x.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자, 역함수 관계인데 얘네들도 역함수 관계야. 자, 지수함수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옮겼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냐면 y는 3x인 그래프에서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0만큼 그리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마이너스 n만큼 한 거야. 그런데 얘는 로그 함수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0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를 뒤집으면서 평행이동 한 것도 뒤집혔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간에 역함수가 맞다 이거야. 자, 그럼 역함수라고 판단이 됐어. 그럼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되는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뭐야? y는 x 대칭. 그래서 지금 내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역함수의 함수값을 하나, 그러니까 원함수가 됐든 역함수가 됐건 함수값을 하나 결정한다면 반드시 x, y 자리 바꿔서 정하는 것까지. 그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연속함수라면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얘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그래프 확인합시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다 일사분면이야. 3의 x-n n이 2보다 큰데 생각해봐. x가 0이면 얘 1이잖아. 1 빼기 2보다 큰 값이면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어딘가를 지나면서 지수함수로 그려지면 돼. 3의 x 그래프를 내렸다고 적당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얘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마이너스 n만큼 저쪽으로 보냈잖아. 그런데 파란색하고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교점 여기서 잡아주고 교점 여기서 잡아주고 이렇게 대칭인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 이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및 내부에 있는 점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대. 그럼 이제 내가 여기에서 점을 찍어서 4개가 결정이 되도록 할 건데 여기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점을 4개를 찾아야 되지. 그럼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 자연수점 일단 1,1은 들어갈 수밖에 없네. 자, 그 다음 2,2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판단해봐. 2,2는 무조건 들어가. 자, 2,2는 무조건 들어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그 다음에 3,3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몰라. 이게 말 취소. 이게 3,3인지 나는 몰라. 지금 모르는 거야. 3,3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4개가 돼야 되잖아. 4개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 이거 좀 약간 극단적이긴 한데 1,1, 2,2, 3,3, 4,4 이러고 대신 여기 있는 애들은 아무도 새로운 점이 안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 일자 라인으로 이렇게 4개가 들어가서 점이 4개가 됐을 수 있어. 두 번째 역함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있지. 만약에 여기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1,2인 점이 이 내부에 속하는 점이 됐다면 당연하게 2,1도 들어오는 내부의 점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럼 이렇게 4개로 결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3,3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라인의 바깥쪽에 벗어나서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를 벗어나서 1,3, 2,3 이런 게 다 얘네들이 지금 벗어나서 있어야 돼. 여기 간격을 내가 또 기어이 삐꾸로 만들어버리긴 했는데 이해합시다. 뭐 하루 이틀 아니니까. 이런 느낌. 이해되니? 이 흰색 같은 경우로 4개가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4가지가 나오고
자, 근데 이거는 왜 안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일렬로 들어간다고 해봐. 자, 하나만 보일게. 하나만. 뭐 로그로 볼까? 로그. 지금 이게 3x 빼기 n. 자, 만약에 4,4가 들어갈 거면 x에 4를 넣었을 때 y에 4가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4,4를 대입을 하면은 이게 속해 있을 거면 이 노란색 그래프는 얘보다 위에 있는 건 문제 없고 얘를 지나는 것도 문제 없지. 경계 또는 내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x에 4를 넣었을 때 y 값이 실제로 4보다는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 그 여기서 n을 결정을 하면은 3의 4제곱 81 빼기 4니까 77. n이 7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n이 7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여기에 3대입해보잖아.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3,3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거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 또 위치를 바꿔보면 27, 23보다는 뭐 n이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 3,3을 포함하고 4,4까지 포함이 될 거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3,4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얘네들만 포함할 거면 y는 x라인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따라오는 뭐라 그래? 스무스하게는 그냥 부드러운 거잖아. 되게 근접해서 따라오면서 여기 위에는 또 다른 점들을 절대 지나면 안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3,4를 지나면 안 되거든. 그러면 3,4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디 갔어? 아 뭐야 여기 잠깐만 33 미안 33을 대입해야 되잖아. 지금 하는 거 약간 개소리라서 무시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게 불가능하니까. 3,3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점이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4보다는 작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x자리에 3을 대입을 했단 말이야. 3을 대입했을 때 이 라인에 있는 점은 3보다는 위에 4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 3보다는 위에 4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n이 27 빼기 3이니까 24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은 27에서 4 빼니까 2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 뭐 지금 뭐 성립할 수가 없지. 마찬가지야. 1일 때 뭐 2일 때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얘는 무시. 이건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결정하는 거는 뭐 파란색이 됐건 빨간색이 됐건 그냥 하나만 기준으로 해서 끝내면 돼. 자, 어떻게 하냐면 이 4개가 들어있는 걸 내가 보일 건데 얘를 포함한다는 걸 보이면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또는 얘를 포함한다는 걸 보이면 이건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파란색 그래프, 나는 그냥 로그보다 지수가 좀 편하거든. 파란색 그래프로 보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보다는 아래쪽에, 그 다음 3,3보다는 위쪽으로 지난다고 할 거야. 그러면 그 그래프의 관계가 이런 느낌이야. 자, 1,1이 있고 2,1, 3,1이 있어. 지금 내가 지나게 하고 싶은 점들이 이렇게 4개인데 얘를 보이면 이게 된대. 그래서 이거 하나만 들어가게끔 보이려고 이 파란색을 검증을 할 건데, 파란색이 여기까지만 포함을 할 거면 있잖아. 얘보다 얘랑 얘 사이를 지나고 얘를 포함하고 더 이상 얘네들을 포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2일 때 0하고 1 사이 어딘가를 지나. 그 다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도 지나는 거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지나지 말아야 되는 점들이지, 나머지는. 그래서 4개만 포함하게끔 할 거라서 2일 때는 0하고 1 사이, 그 다음 3일 때는 얘도 지나면 안 되니까 이제 올린다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서 이렇게 간다 치자. 되지?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표현했었던 y는 x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2개, 그리고 y는 x가 아닌 점 하나가 결정되면서 반드시 역함수 쪽에 있는 나머지 하나도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4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내용은 끝났네.
자, 이게 지금 3의 x 빼기 n인데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의 y 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 3을 집어넣었을 때의 y 값, 이거는 3보다만 크면 문제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 결정이 되면 문제가 없다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부등식을 이렇게 딱 써놓은 다음에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제 등호지, 등호. 우리 등호 결정하는 거 항상 내가 마지막에 하면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그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하나씩 직접 대입을 해보자. 그게 가장 확실해. 자, 이게 0인 건 의미가 없지. 어차피 0,0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을 거고, 그 다음 이걸 집어넣었을 때 1보다는 작은 쪽이어야 되고 1이면 될까 안 될까? 1이어도 문제는 없을 거야. 왜냐면 경계를 포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이어도 문제가 없어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얘는 확실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등호가 빠져야지. 그래서 얘네 두 개 가지고 범위 설정만 정리해주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뭐 아까 몇 번이었지? 20번? 20번도 어려웠고 21번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29번은 까다롭지. 격수순 문제도 뭐 까다로운데 그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랑 오늘 한 내용이랑 반복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습, 계속 같은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만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